현관문 앞에, 복도에, 방문 앞에 우리 아이가 딱 버티고 서서 비켜주질 않을 때 그냥 귀엽다고 웃어 넘기셨나요? 사실 그 행동에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아주 오래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는 법,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집안에서 아이가 가장 자주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? 현관문 바로 앞, 방과 방 사이, 복도,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길목.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아이가 그냥 심심해서 혹은 보호자 곁에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. 그런데 이 행동이 사실은 아이의 내면 깊숙이 새겨진 본능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? 만약 아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면요. 엄마, 나 여기 있어야 해요.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거든요. 혹시 모를 위험이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. 야생에서 무리지어 살던 개의 조상들은 언제나 무리 안에서 역할을 나눠 가졌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동선 관리였습니다. 무리가 이동하는 경로, 외부와 내부가 맞닿는 경계선, 낯선 것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, 이 모든 지점을 몸으로 지키는 역할이 있었고, 그 본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유전자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집안의 복도는 외부로 이어지는 통로이고, 현관문은 낯선 세계와 연결된 경계선입니다. 아이의 눈에 그곳은 지금도 무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시 지점으로 인식됩니다. 동물행동학에서는 이 행동을 공간 통제 본능이라고 부릅니다. 개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과 공간 사이에 자신의 몸을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이 본능을 표현합니다. 단순히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공간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서 있음으로써 보호자가 위협에 가장 늦게 노출되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. 아이가 여러 군보다 앞서 문 쪽을 향해 서 있는 것, 몸의 방향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것,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. 아이는 보호자님을 등 뒤에 두고 위협이 올 방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. 아이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으면 밀쳐내거나 비켜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거나 때로는 가볍게 발로 밀어내기도 하십니다.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아이가 딱 버티고 있으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. 나 지금 우리 가족 지키고 있는데 왜 밀어내는 거예요?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? 보호자에게 밀려나거나 강하게 제지당한 아이는 혼란을 느낍니다.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그것을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. 이 혼란이 반복되면 아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더 강하게, 더 집요하게 그 자리를 고수하려 합니다. 본능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느끼고 더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반대로 자신감을 잃고 불안 행동이 늘어납니다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지즘, 파괴 행동,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보호자인 것이 아닙니다. 강아지의 본능과 행동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우리 주변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아이의 행동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?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첫 번째, 아이가 문 앞이나 복도에 서 있을 때 밀쳐내거나 강하게 명령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아이의 몸 옆에 나란히 서보세요.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이 짧은 순간이 아이에게는 나도 같이 지키고 있어 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. 딱 5초면 됩니다. 이 행동 하나가 아이의 긴장을 눈에 띄게 낮춰줍니다. 두 번째, 아이가 스스로 자리를 비켜줄 때 반드시 짧고 따뜻하게 반응해주세요. 길게 칭찬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아이의 등을 한번 부드럽게 쓸어주거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. 아이는 이 반응을 통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무리에게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서서히 학습하게 됩니다. 세 번째, 하루에 한 번 아이와 함께 현관 앞이나 복도에 잠깐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아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보호자가 함께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의 본능적인 불안을 서서히 가라앉혀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이 3가지를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아이가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눈에 띄게
줄어들게 됩니다. 보호자가 함께 그 경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혼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. 우리 아이가 여러분의 이동 경로에 서 있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. 지루함도 아닙니다. 그것은 아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. 수천년 전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자리에 먼저 서던 그 오래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. 아이의 세상은 오직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고 당신으로 완성됩니다. 아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이제 아셨으니 다음번엔 밀쳐내는 대신 잠깐 함께 서 있어 주세요. 그 5초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. 오늘도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공부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미 아이에게 가장 좋은 보호자입니다.